하도록 할게요. 다음부터는 뿌릴 것까지 준비해서 오세요. 애들한테 뿌릴 것까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75페이지 12번.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항상 뭘 먼저 봐야 되냐 그랬냐면 이 평행하다는 이 표시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행하다가 있으면 동의각 억각을 생각하셔야 된다. 그 크기가 같다. 그래서 여기가 45도인 여기가 동의각이어서 45도가 된다. 이게 첫 번째죠. 그래서 동의각을 찾았으면 얘가 원이니까 반지름을 어디다 그어도 상관없다. 근데 내가 긋고 싶은 건 당연히 알파벳이 있는 데다 그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C에다가 이렇게 그어주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은 양 끝각이 서로 같죠. 그래서 여기도 45도가 되고, 그러니까 삼각형을 다 합치면 여기가 90도가 되고, 근데 반대도 90도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얘가 45도가 되고, 이렇게 해서 각도를 먼저 다 쓰셔야 한다. 각도는 쓸 수 있을까요? 뭐 이 각도를 써야지 그 다음 계산을 하든가 말든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도를 못 쓰시면 아예 시작을 못 하겠지. 자, 그래서 이 각도를 써준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여기네요. 여기가 몇이냐? 여기가 x예요. 근데 지금 알려준 게 여기죠. 요게 16이에요. 자, 근데 이제 정비례하다는 걸 생각하면 x 대 16, 호의 길이의 b가 중심각의 b랑 같다. 근데 이 b가 1대2라는 게 보이니까 두 배 차이가 나야 되겠죠? 얘도 두 배 차이 나야 되니까 x는 어쩔 수 없이 8이 돼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자, 이게 12번. 이런 것도 항상 시험에 나오니까 이 평행선 이용하는 문제는 항상 나와요. 네, 그러니까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항상 나온다고 하는 건 거의 100%인 거예요. 문제를 풀 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으로 갈게요. 얘도 이제 B를 알려줬어요. 자, 호의 B를 알려줬는데 3대 2대 4래요. 근데 이게 정비례하다 그랬으니까 중심각도 3대 2대 4여야 되고 부채꼴의 넓이도 3대 2대 4여야 된다. 다 3대 2대 4인 거야. 자, 그런데 알려준 게 있죠? 원의 넓이가, 그러니까 이 전체가 54파이래. 전체가. 그러니까 중심각을 이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심각을 이용해 보면은 전체는 b를 다 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b를 다 더한 게 지금 몇이니? 9죠? 그게 54파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필요한 게 여기잖아요. 네, 여기에 부채꼴의 넓이니까 b가 4예요. 그래서 4대 9라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4대 9는 이거는 지금 중심각으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쓰는 게 여기가 구하는 거거든요. 네. 얘는 부채꼴의 넓이로 얘기한 거고. 그래서 4대9가 돼야 돼. 똑같이. 근데 보니까 얘가 몇 배인지 보여? 6배로 보이죠? 곱하기 6 해야지 54파이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얘도 곱하기 6 하면 돼요. 아, 순서 바뀌는 거 괜찮아요. 너, 54파이 곱하기 응. 3 더하기 여기 4 분의 4 그러니까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방식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전체 54파이였는데 전체 B가 분모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분자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나오겠죠. 24파이. 근데 이제 중학교 방식에선 약간 비례식을 좀 써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6배 해주면 24파이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비례식을 쓰라 그러면 이 방식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 중학교 과정은 초등학교 과정을 보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서술형인데 식서라 그러면 요식이 꼭 필요한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으로 갈게요. 자, 16번은 공식 알아야 되네요. 무슨 공식 알아야 될까요? 응?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식. 근데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식이 두 개였잖아요. 얘도 넓이 구하는 식이었고,
2분의 1 아래에도 넓이 구하는 식인데 둘 중에 이제 뭘 해야 될 거냐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누굴 세야 되는 거예요? 네, 요걸 세야 되는 거지. 왜? 결국 간도가 안 나와. 그렇지. 각도가 없을 땐 요거.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얘가 S고, 얘가 L이에요. 자, 그럼 그대로 대입하시면 얘는 60파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모르고, 얘가 10파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방정식으로 계산하시면 약분하니까 5파이죠? 얘가 몇 배 해야 돼? 12배죠. 네, 그러니까 반지름은 10이어야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40분인데. 왜 또? 2분의 1 곱하기 10 파이 곱하기 응, R은 응. 10 파이 똑같잖아. 좀 다른 거 같아. 60파이가 너는 오른쪽으로 아, 간 거고, 네. 아. 똑같아요. 네. 같은 얘기입니다. 됐죠? 자, 다음. 여기 끝난 거죠? 윈도북은 워크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워크북에서는 애들이 질문할 거 알고. 애들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현서가 다 했죠. 네, 자, 현서가 다 했잖아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22번부터 할까요? 순서대로 그냥 화면 보이는 대로. 자, 22번에 보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큰 부채꼴에서 쪼매난 부채꼴을 빼면 되죠. 그래서 각자 구해서 빼는 거예요. 반지름은 근데 몇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얘가 3이고 요거 9, 얘는 9네요, 반지름이. 자, 그래서 9라고 쓰고 얘는 9에서 3 뺀 거니까 여기가 6이죠. 6이라고 쓰고. 각도는 160 똑같이 쓰고. 자, 이렇게. 그래서 방금 전에 앞에서 했던 요 공식을 사용하시는 거죠. 넓이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x. 자, 이걸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파이, 얘 두 번 곱하면 되는 거니까, 파이 11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160. 얘도 식 쓰면 6을 두 번 곱한 거니까 36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160. 자,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까처럼 공식이 안 헤어지면, 좀 이렇게 생각하셔야 넓이는 반지름을 두 번 곱해서 그냥 쓰면 된다라고만 생각하셔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각도는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공식 외우는 것보다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약분할게요. 공 하나씩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4로 나눠야 돼요? 그럼 얘가 9고 얘도 4죠. 9분의 4. 그럼 얘도 9분의 4겠죠. 자, 제가 이쪽을 먼저 약분한 이유는 양쪽이 각도가 똑같으니까 그냥 얘도 쓰려고. 그러니까 앞에 거랑 먼저 약분하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얘를 먼저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를 약분하면 9가 되니까 남는 건 9랑 4 나왔죠? 그러니까 36파이. 자, 얘도 9랑 약분되니까 몇이 됐냐? 4가 됐죠? 얘가 남았죠? 얘는 16파이. 그래서 답은 20파이. 자, 이렇게. 요 문제는 너무 흔한 문제여서 솔직히 잘 나오진 않는데 학교에서 점수를 주고 싶으면 이런 문제를 내요. 쉬운 문제여서. 그래서 이런 방식이다. 다음 20번. 자, 20번은 색칠한 부분의 둘레래요. 자, 둘레를 먼저 표시를 해보면 요거 하나 1번, 요거 하나 2번, 요거 하나 3번. 자, 이렇게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모양은 좀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동그라미 네. 말은 자, 요런 모양은 제가 우선 푸는 방식을 얘기하겠지만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으로 할 거고 3번은 이미 8이고 1번은 여기가 8이고 90도고 2번은 반지름이 4죠? 그리고 180도고 자, 이렇게 써놓고 자,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호의 길이니까 얘한테 곱하기 2 한 거죠. 16파이에 각도가 90도니까
360도분의 90. 두 번째 거는, 자, 지금 얘한테 곱하기 하면 8파이죠? 그리고 360도분의 180. 그리고 8. 자,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제 얘를 약분하면 4고요. 또 약분하니까 4파이. 이것만 남았죠? 얘는 약분하면 2고요. 얘도 약분하니까 4가 남았네요. 얘도 4파이. 그리고 더하기 8. 그래서 답은 8파이 플러스 8.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원래 방식은 요거야. 근데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그림을 좀 외워놔라 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요 모양을 외워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요것도 4파이고 요것도 4파이죠. 자, 이 그림일 때에는 무조건 이 호의 길이랑 요 호의 길이 그림이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요 모양이 있으면 부채꼴이 있는데 여기에 반원이 이렇게 있는 모양이야. 그러면 2호랑 2호는 같은 거야. 요걸 좀 외워두라는 얘기야. 이걸 외워두면, 그러면 그냥 원의 둘레 하나 구하면 돼. 반지름이 4인 원의 둘레니까 8파이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요령있게 좀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리고 길이는 어차피 8이니까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식을 쓸 필요가 없어. 저런 식으로 좀 외워두면.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외워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게 20번이었고요. 다음 24번은 이제 다 풀 수 있어요? 요거는 무조건이라 그랬어요. 24번은. 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나오는 문제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음 이제 26, 27, 28, 29. 자, 28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8번은 쉽네요. 이건 좀 쉽죠? 왜냐면 메꾸면 되잖아. 여기다 메꾸면 되잖아. 그러면 정사각형 이 두 개 넓이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길이가 5니까 얘도 5죠? 그러니까 5 곱하기 5가 두 개 있어요. 곱하기 2, 답은 50. 솔직히 안 어렵잖아요. 이건 너무 쉽죠? 메꾸는 걸, 넓이를 얘기할 때는 똑같은 모양이 있으면 이렇게 맞춰봐야 되는 거야, 퍼즐처럼. 그래서 맞췄을 때, 더 간단한 모양이 나올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메꾸겠지, 뭐. 그지? 자, 그 다음, 26번은 좀 어려운 거죠. 26번은 어려운 문제야. 여러분들이 이 삼각형이 보이시잖아요? 이게 무슨 삼각형으로 보이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푸냐가 보이는 건데, 이 삼각형이 뭘로 보여요? 정삼각형처럼 보이죠? 그거 알고 있으면 그거대로 그냥 바로 풀면 되는데, 왜 정삼각형인지는 알고 풀어야 된다. 이 얘기죠. 자, 정삼각형이 되는 이유는, 이렇게 원이 있다. 얘가 원의 중심이야. 그럼 얘가 반지름이겠지? 근데 얘도 반지름이잖아. 얘도 반지름이잖아? 다 10이겠네. 보이시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원을 그려도 얘가 반지름이잖아. 똑같이. 그럼 얘도 10이고 얘도 10이겠지. 이해되시죠? 다 반지름이니까. 그러니까 변의 길이가 지금 다 같다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방금 이게 무슨 모양이냐 얘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감으로 정삼각형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네, 문제될 건 없어. 네, 요거를 식으로 쓰라고 하진 않거든요. 네, 지금 정삼각형을 확인했다는 걸 식으로 쓰라고 하진 않아. 자, 그러니까 정삼각형인 걸 확인이 됐다면 각도를 아는 거죠. 여기랑 여기가 60도다. 그럼 당연히 여기가 90도니까 어쩔 수 없이 얘는 30도다. 이것도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전체 넓이에서 요거를 두 개 구해서 빼면 되잖아요. 이게 원래 그림 모양이잖아. 그러면 이제 이걸 구하시면 돼요. 길이가 여기가 10이고 얘 반지름도 10이고 여기는 30도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얘 넓이는 144 12 곱하기 10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반지름 두 번 곱하면 얘도 144파이겠죠.
거기에 360분의 30. 자,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곱하기 뒤에다 할 거야. 자, 약분을 먼저 하면, 여기가 10이고, 근데 12, 아까 얘 12 곱하기 10이었으니까 12가 하나 약분 됐겠지? 자, 여기도 10이고. 그러니까 남는 게 얘랑, 얘가 나왔네? 24파이. 답은 144 마이너스 24파이. 이렇게 됩니다. 이해는 돼요? 어, 자, 그 다음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29번으로 바로 갈까? 29번으로 바로 할게요. 자, 29번은 이제 끈의 길이 구하는 거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건 모양이 다 다를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선분 따로 구하고 곡선 따로 구하고 요게 중요한 거야. 모양은 다 달라도 상관없어. 그래서 선분을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잘라야지. 이렇게 자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선분이겠지. 몇이야? 요 길이 몇일까? 거기 길이가 반지름이 오래. 반지름이 오래. 24개. 하나, 둘, 지금 와. 하나, 둘, 셋, 넷. 다, 30인데? 네, 자, 네. 30. 이해되시죠? 그럼 이쪽도 30이겠네? 자, 69 해놨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곡선만 보면 되는데. 곡선은 요거랑 요거를 합치면 원이 하나가 된다는 거 보이지? 반원 두 개니까. 그러니까 원의 둘레를 구하면 되겠네. 반지름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10파이. 요게 답. 반지름 곱하기 2. 그게 원의 둘레야. 오케이? 얘는 그렇게, 이 19번은 방법만 알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모양은 계속 바뀔 수 있어. 요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뭐 캔을 뭐 묶는 거는 요런 모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요런 모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요렇게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는. 모양은 계속 바뀔 수 있죠, 문제가. 근데 방식은 항상 선분과 곡선을 따로 구해야 된다. 그 얘기였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 자, 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쉽게. 자르면 되죠? 여기서 자르면 되죠? 그럼 얘가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사각형 넓이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빨간색. 그럼 얘가 4고 얘가 8이죠? 지름이니까 32, 1번. 현서 이해돼요? 요런 걸 잘 찾아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명은 다 했습니다. 자, 괜찮으신가요? 선생님, 네. 5학년인데 발단은 좀 문제인데. 니네. 근데 그러면은 저희 지금 이거 하나 써요. 아니, 이번 달에 다 해요. 네. 팔당인가? 아, 얘네 도수분포표 시험 보거든요. 정기평가 범위가 도수분포표까지야. 저희도 뭐요? 저도? 정기평가 당연히. 아, 학교 시험은 너는 기말에 다 본다며. 니 이름 그랬잖아. 아, 네. 니가 얘기했잖아. 다 본다고. 계속 너는 연습을 해야 돼요. 중간고사 안 봐도 똑같이 중간고사 보는 것처럼 계속 연습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어차피 전단원이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입체도형을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오늘은 다면체까지만 우선 얘기해 볼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입체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면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면이 몇 개냐. 네, 이렇게 얘기해서 면의 개수 가지고 이제 입체적인 모양을 만든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다면체라고 하는데, 이 다가 이름에 따라서 이제 몇 면체냐가 정해지겠죠? 근데 가장 작은 건 4예요. 다면체에서. 그러니까 면은 최소한 4개가 있어야지 입체 모양인 얘를 만들 수 있어. 얘 이름이 4면체고, 다르게 얘기하면 밑면의 모양으로 읽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얘는 삼각뿔이고. 요거 읽는 건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나? 삼각뿔? 배웠죠? 네. 이제 여기서 배우는 건 이 뿔. 뿔은 뭐야? 밑면이 있고 위에 꼭지점이 있으면 뿔. 이게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배워? 기둥 배우죠? 막기둥. 네, 이런 식으로. 이러면 삼각기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둥은 특징이 뭐예요? 밑면이랑 윗면의 모양이랑 크기가 똑같아. 그리고 옆면은 항상 직사각형이야. 네, 그리고 얘를 몇 면체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5면체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가끔, 5면체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있어. 이렇게 쓰면 안 돼. 숫자로. 글로 써야 돼. 5면체.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나오는 게 뿔대라는 게 새로 나와요. 이제, 뿔이랑 기둥은 아는데, 뿔대는 뭐냐? 지금 뿔이 있잖아요. 지금 삼각뿔. 얘를 밑면이랑 평행하게 칼로 잘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를 버렸어.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왔겠죠? 위에 얘는 없는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면 요걸 뿔대라고 얘기해요. 뿔을 잘랐다. 그래서 뿔대예요. 자, 얘는 특징이 뭐냐면 밑면이랑 윗면의 모양은 같은데 크기가 달라. 그리고 옆면의 모양은 항상 사다리 꼴이다. 이런 걸 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특징들, 자,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뭐 그림 보면서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사다리꼴처럼 생겼잖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겠지. 근데 이제 나중에 시험을 봐. 그러면은, 그림을 안 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니네가 외웠냐. 요걸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림을 안 주고, 머릿속에 떠올려서 그걸 얘기할 수 있냐.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시험 볼 때는 그림을 안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얘기시키는 대로 해봅시다. 다면체는 한마디로 면이 여러 개로 이루어진 입체도형이다. 자, 그 다음에 면은 뭐 얘기할 필요 없죠? 이런 게 다 면이고, 모서리는 여기 있는 선분 이런 게 다 모서리고, 꼭지점은 이 점들이 다 꼭지점이죠. 자, 그림 보고 이런 것도 다 말할 수 있어야 돼. 자, 얘를 봤을 때 면이 몇 개야? 4개. 모서리가 몇 개야? 모서리. 모서리. 아, 6개. 6개. 꼭지점. 4개.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에 맞춰서. 왜냐면 모양이 밑면이 삼각형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지만 사각형일 수도 있고 오각형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제 막 만드는 거야. 도형은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고 구하는 공식도 있어요. 자,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뿔은 면은 무조건 밑면의 모양 더하기 1이야. 그래서 m 더하기 1이야. 그 다음에 모서리는 밑면의 모양 곱하기 2야. 그래서 모서리는 n 곱하기 2 이렇게 써야 돼요. 꼭지점도 밑면의 모양 더하기 1이야. 그래서 면, 모서리, 선분 구하는 식을 외우면서 푸는 거야. 근데 모르면 세면 되지. 그렇잖아. 모르면 세면 돼. 근데 세는 것도 이런 식으로 세야 돼. 그림을 봤을 때 막 세다 보면 당연히 헷갈리겠지. 점이 여러 개면. 얘처럼 점이 몇 개 안 되면 헷갈릴 이유는 없겠지만. 그러면은 상중하로 세는 거야. 맨 위에 뭐 점이 몇 개 있는지. 중간에 점은 몇 개 있는지. 맨 밑에 점은 몇 개 있는지. 그래서 더하는 게 가장 쉽게 세는 방식이야. 그래서 상중하를 항상 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세요. 그러면 좀 쉽게 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뿔대 얘기 나왔어요. 방금. 새로 나온 게 이제 뿔대였잖아? 뿔을 자른 거라 그랬어, 칼로? 밑면이랑 평행하게. 자, 이러면 뿔대가 된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도 밑면, 높이, 옆면, 뭐 이런 게 있다. 자,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를 보고도 얘기해야 되겠지. 면이 몇 개야?
요거 보면, 요 그림 보면 면이 몇 개야? 면이 6개지. 근데 방금 전에 이제 얘도 공식으로 생각하면 밑면의 모양에 더하기 2한 게 공식이야. 그러니까 공식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빨라. 그래서 공식을 외우라고 하는 거야. 안 그러면 계속 세야 되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모서리. 모서리는 몇 개야? 12개지. 얘는 밑면의 모양 곱하기 3이야. 이게 공식이야. 얘는 N 플러스 B 뭐냐? 쟨 뿔. 얘는 뿔 때 달라. 따로 외우는 거야. 다른 거야. 그래서 4 곱하기 3이어서 12 이렇게 쓰는 거야. 공식이 이거야. 공식 안 써도 돼. 뒤에 나와. 네. 그 다음에 꼭지점. 꼭지점 몇 개야? 8개죠. 얘 공식은 밑면 곱하기 2. 이게 공식이에요. 4 곱하기 2여서 8개.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공식을 외워놔야 된다. 이게 뿔 때 구하는 식이에요. 근데 뭐 처음에는 세도 상관없다. 자, 근데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할게. 각기둥 얘기 안 했죠, 지금? 각기둥, 각볼 때랑 공식 똑같아. 각기둥은 각볼 때랑 공식이 똑같아. 그러니까 세는 방식이. 자, 그래서 그렇게 우선 알고 계시면 된다. 자, 1-1번을 보면 다면체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다면체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면이어야 돼. 자, 한마디로 곡선 안 돼. 평면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곡선은 안 돼요. 자, 그래서 다면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뭐예요? 누구랑 누구야? 니은이랑 디귿. 기억은 왜 안 돼? 그쵸. 평면이어서 입체가 아니잖아. 리을은 곡선이어서 안 돼. 자, 이렇게. 괜찮죠, 아직? 아직까지는 뭐 초등학교 거 같지 않아요? 네, 솔직히. 자, 그 다음 2-1번. 이제 맞냐 틀리냐 하래. 각볼대에 대해서 설명했대. 네, 맞냐 틀리냐 얘기해보래.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네. 맞아요, 틀려요? 각볼대. 방금 했던 요런 모양. 요 모양. 아니, 네, 왜 아니죠? 합동이야. 맞아요. 밑면이랑 밑면이 모양이 같지만 크기가 달라. 합동이 아니야. 그래서 X. 그러면 요 말은 누구 얘기하는 걸까?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거. 기둥. 그렇죠. 기둥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맞다 틀리다만 얘기하면 안 되고. 자, 각볼 때 이름은 밑면의 모양에서 따라 정해진다. 맞아요. 모든 도형은 다 밑면 모양 가지고 정해지는 거예요. 밑면의 모양이 있고 뾰족하면 몇각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옆면은 서로 합동인 사다리꼴이다. 왜 아니죠? 각볼 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래.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왜 아니죠? 아니, 뭐,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돼.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 맞아요. 길이가 달라. 합동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길이가 3이야. 요 길이가 4야. 요 길이가 8이야.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 사다리꼴이랑 이 사다리꼴이 길이가 위에가 다르잖아. 합동이 아니야. 이해되셨죠? 사다리꼴은 맞아.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합동이 되려면 뭐 정자가 좀 붙어 있어야 되겠죠. 게. 자, 그 얘기였어요. 자, 이제 방금 얘기한 게 요거야. 내가 여태까지 얘기한 공식. 자, 여기 공식 써있죠? 사각기둥.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4 더하기 2가 면의 개수. 4 곱하기 3이 모서리 개수. 4 곱하기 2가 그 다음에 꼭지점의 개수. 이렇게. 근데 모르면 어떡하라고? 상중하로 세라고. 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그림이 보이면 세면 되잖아요? 근데 그림을 안 줄 수 있다. 그게 문제인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림이 있으면 그냥 세면서 해도 상관없어. 근데 그림을 문제에서 안 주면 이 말만 네가 옆에다 그려놓고 세도 되겠지, 당연히. 옆에다 그려놓고 세도 돼.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는 없어.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든 세도 돼.
그림 열심히 그리시는 분들은 잘 그리겠지. 그치, 아리나? 요 정도는 뭐 껌이지. 요 정도 그리는 거. 또, 그냥 그림이랑 요거랑은 좀 다른가? 입체 그릴 수 있지? 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뿔도 아까 얘기한 공식이 여기 있었죠?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면 4 더하기 1, 4 곱하기 2, 4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각계집이랑 각뿔은 공식이 똑같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둥은 옆면이 직사각형이다. 뿔대는 옆면이 사다리꼴이다. 그 다음에 뿔은 옆면이 삼각형이다. 하자. 이 얘기였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써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외워놨다면 면의 개수는 밑면이 삼각형이니까 3 더하기 2에서 5가 된 거고 모서리는 네, 지금 3 곱하기 3에서 9가 된 거고 네, 그 다음에 꼭지점은 3 곱하기 2가 돼서 6이 됐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모르면 세라. 그리고 얘의 이름은 뭐야? 삼각뿔이죠? 삼각뿔은 면은 밑면의 모양 더하기 1이니까 3 더하기 1이어서 4가 됐고 모서리는 밑면의 모양 곱하기 2니까 6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꼭지점도 밑면의 모양 더하기 1이어서 4가 된다. 얘는 이름이 삼각뿔대. 자, 얘는 공식이 뭐 얘랑은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5, 9, 6 똑같겠지, 덥고. 공식 자체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아직까지 별거 없죠? 네. 손가락으로 세기만 하면 되잖아? 네, 아직까지. 네. 자, 그 다음 2-1번으로 갈게요. 다음을 보고 다면체가 있는데 이제 시키는 대로 말하면 되겠네. 밑면이 두 개인 다면체는 누구냐? 니은이랑 디귿, 네, 기둥이랑 뿔대다. 2번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인 다면체는 뭐냐? 기역이랑 니은이다. 면의 개수가 7개인 다면체는 뭐냐? 네, 디귿만 7개죠. 네, 다른 애는 얘는 5개고, 얘는 6개고, 얘는 7개고, 얘도 6개고. 그러니까 얘는 5면체, 6면체, 7면체, 6면체 이런 식으로 읽었어야 됐겠죠. 꼭지점의 개수가 6개인 다면체 니을만 있나요? 예. 니은? 니은은 꼭지점이 8개인데요. 꼭지점이 네, 면 아니고 꼭지점. 자, 그래서 꼭지점의 개수는 6개인 건 니을만 있다. 뭐 이렇게 이런 것만 했으면 좋겠죠. 네. 쉬운 건 원래 빨리 끝나요. 네, 자, 내용이 쉬운 거는 빨리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정다면체 나왔습니다. 네. 정자가 붙었어요. 정자 어떨 때 붙였죠? 우리가? 다 똑같은데. 정삼각형 이렇게 얘기할 때. 뭐야? 각도랑 변의 길이가 다 똑같았죠. 정다면체는 그럼 어떨 때 붙일까요? 정자를 면의 모양이 다 똑같은 거야. 이해되시죠? 면의 모양이 자, 다 똑같은 걸로 붙여놨다. 네, 요게 정다면체예요. 자, 근데 정다면체는 다 정다면체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말할 수 있는 건 이 딸랑 5개뿐이 없어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말고는 정다면체를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면을. 똑같은 애들은. 근데 다른 애들은 이게 안 맞아. 맞춰야 되는데. 얘네들만 딱 맞아. 요런 얘기. 숫자를 올리다 보면 어. 맞는 게 하나 있지 않을까요? 부족한 게 생긴다는 얘기죠. 네. 부족하거나, 뭐, 남거나, 모자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더 뒤에 가면 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5개만 외우시는 거예요. 저는 요걸 서술형 1번에 낼 겁니다. 네. 그러면 말해도 돼요.
외우는 거니까. 내가 뭐 응용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낼 건데요. 그대로 가장 그걸 네. 할 거예요. 네, 그대로 낼 건데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지금 시은이가 했어요. 그림은 없다. 네? 그림은 없어. 아시겠죠? 노가다네요. 네, 그냥 외우시면 돼요. 네. 그림은 없이. 그러니까 아, 요 그림이랑 요 그림은 없어요. 내는 건 당연히 뭐 내겠어요? 요거랑 요렇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엄마.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확인은 한 번씩 하고 갈게요. 어차피 제가 뭐 설명할 건 없고요. 네, 그냥 확인만 해드릴게요. 세는 거니까. 네, 얘 모양은 당연히 정삼각형 모양일 거고. 그 다음에 면의 개수가 4개고. 모서리가 위에 3개, 밑에 3개여서 6개고. 꼭지점이 위에 하나, 밑에 3개여서 4개고. 이렇게 세는 거야. 자, 근데 이제 갈수록 개수가 많아지겠지? 자, 얘는 면이 정사각형이고. 그 다음에 면의 개수는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옆에 4개. 그래서 6개고. 제가 계속 상중하로 얘기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세는 거라 그랬어요. 모서리도 위에 4개, 중간 4개, 밑에 4개여서 12개. 그 다음에 꼭지점은 위에 4개, 밑에 4개여서 8개. 그 다음에 팔면체. 모양이 정삼각형 모양으로 붙여놨고. 그 다음에 면의 개수는 위에 4개, 밑에 4개여서 8개. 그 다음에 얘는 뭐 공식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야. 자, 그냥 세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는 위에 4개, 중간 4개, 밑에 4개, 12개. 이게 국어도 아니고. 뭐 얘기 안 해도 되는 거네. 니네가 세봐도 되잖아, 솔직히. 네. 그리고 꼭지점은 위에 하나, 밑에 하나, 가운데 4개. 그래서 6개.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이런 거 못 셀까봐 얘기해 주는 거야. 정 12면체처럼 20면체. 이거 좀 많죠? 네, 이건 좀 많으니까. 자, 이제 볼게요. 이름이 정 12면체니까 당연히 면은 12개일 거예요. 네, 얘도 이름이 8면체니까 면이 8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죠. 자, 모서리를 이제 어떻게 셀 거냐면,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앞면이 보이고 뒷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앞면을 먼저 세는 거야. 그럼 앞면이 오각형이니까 당연히 5개가 있겠죠? 모서리가. 얘랑 연결되는 선이 또 5개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10개지. 뒷면도 똑같은 거야. 그럼 뒷면도 10개겠지? 그럼 우선 20개지? 테두리 세는 거야. 테두리가 10개야. 선생님, 그냥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 정삼각형은 위랑 밑에가 다 다다고 나머지는 이게 6이 있는 게 2개 있잖아요. 뭐 편하게 외우세요. 네. 편하게 배웠으면 어떻게든 편하게 외우시면 돼요. 네, 네 방식대로 외워도 상관이 없어. 알겠지? 자, 그래서 30개야. 앞면 10개, 뒷면 10개, 테두리 10개.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은 그럼 뭐야? 앞면이 5개 보이죠? 뒷면도 5개겠지? 우선 10개, 테두리 10개. 그래서 20개. 그렇게 보여? 자, 이런 식으로 세는 거예요. 당연히 정 20면체는 면은 20개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모서리가 지금 얘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모서리가 좀 힘들 수 있죠. 세기가. 자,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거냐면 위에가 지금 얘가 무슨 모양이냐면 삼각형이 5개가 붙어 있는 거야. 요 위에 부분이. 그러니까 선이 5개가 있어야 돼. 밑에도 5개가 있어야 돼. 그럼 걔랑 연결되어 있는 얘도 있잖아. 그럼 얘도 5개가 있는 거야. 요 연결되어 있는 테두리 있죠? 얘도 5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요 가운데 얘네들 있죠? 요게 10개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위에 5개, 5개, 밑에 5개, 5개, 가운데가 10개. 그래서 30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은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위에 하나 있고 당연히 밑에 하나 있죠? 그리고 얘가 오각형 모양이었으니까 여기서 테두리가 5개야. 여기서도 테두리가 5개니까.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5개, 5개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총 12개죠.
얘네들이 좀 외우기가 헷갈리겠지? 이 두 개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신 차려! 서희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얘도 얘기하고 가야 돼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이 정다면체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꼭지점들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정다면체가 되려면, 이 꼭지점에 면이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 붙어 있는 면의 개수가 다 똑같아요. 그래야지만 정다면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보면 면이 3개가 붙어 있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봐도 3개가 붙어 있어야 돼. 얘를 기준으로 봐도 3개가 붙어 있고, 얘를 기준으로 봐도 3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얘가 3개가 붙어 있는데 얘가 4개가 붙어 있어. 그럼 정다면체라고 말 안 해. 그러니까 요 말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얘도 3개. 얘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4개. 얘는 한 꼭지점에 면의 개수가 3개. 얘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5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도 암기를 해주셔야 한다. 그리고 정계도도 있죠? 자, 관계도도 보여주실 거예요. 이거 하는 문제 나와요. 근데 보통 이제 학교에서는 좀 어렵게 내고 싶으면 얘네들이 내긴 하는데 잘 내진 않아. 이건 조금 어렵잖아요. 네, 모양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얘네 두 개예요. 네. 쉽게 내면 얘야. 학교에서 쉽게 내면 얘인 거야. 네, 네. 그걸 왜안 해? 응? 얘네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온다니까. 프로테인이나 그거. 아니, 어렵게 내면 돼요. 어렵게. 니네를 틀리게 만들고 싶다. 안 돼. 그러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머리 모양을, 이 모양을, 펼쳐있는 모양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 어떻게 알아둬야 되냐면 제가 이따가 얘기할 건데, 여기 알파벳을 다 써놔요. 도형에. 그 알파벳이 여기에다 다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만나는 점이 어딘지를 다 알아요. 그게 어려워요.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네, 이 모양 방식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계속 니네들이 이 접기를 해야 되는 거야. 네. 접어서 모양이, 입체 모양이 된다. 이걸 계속 생각을 하셔야지만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1-1번을 볼게요. 면의 모양이 정오각형인 정다면체. 면의 모양이 정오각형이었던 게 뭐였어요? 정 12면체.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 가끔 헷갈리거든요. 정 12면체 쓰려고 했는데 정 20면체 쓸 뻔했어요. 네, 이거 은근히 헷갈려요. 네, 정 12면체. 얘랑 글자 바꾸면 정 20면체잖아. 그래서 다르게 쓸 수 있어. 나 가끔 다르게 써. 자,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3개인 정다면체는 뭐였어요? 정, 아, 4면체, 정, 형 육면? 6면체, 정, 12면체.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안 외우고 이걸 어떻게 풀어? 이걸 물어보는데.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뭘 할 수가 없잖아, 안 외우면.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림이. 그래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지금은 안 외웠으니까 보면서 하시면 되고. 자, 다음 2-1번. 얘 이름이 뭐냐? 입체도형을 만들면. 정사면체. 자, 이제 생각하란 얘기야. 꼭지점, B랑 겹치는 꼭지점이 뭐야? 자, 이제 생각해야 돼. 이거 보고 생각하는 거야. 꼭지점 B랑 겹치는 게 뭘까? 이. 얘가 겹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얘가 밑면이야. 생각을 해야 되니까. 밑면이 있어. 그럼 ABF를 내가 이렇게 세웠겠지. 그 다음에 CFE를 내가 옆으로 이렇게 세웠겠지. 그러면 CED가 옆으로 세워진 거에서 얘를 다시 이렇게 접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B랑 D가 만난다. 그럼 다른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 얘랑 얘도 만나겠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도 만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2-2번도 그럼 해봐야 되겠지. 얘 더 어렵잖아 지금. 자, 2-2번을 보면 얘를 알파벳이 써 있잖아요.
이제 맞춰서 얘기를 해봐야 돼. 자, 우선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밑면을 어디로 정할 거냐는 니네 마음이야. 뭐를 밑면으로 정할까? 요게 쉽지 않을까? 맨 끝에 있는 애를 하면 안 돼. 중간에 있는 애 해야지 쉬워. 왜냐면 접을 거잖아. 그러니까 끝에 있는 애 접으면 계속 돌아.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중간에 있는 애를 밑면으로 한다고 치고. 그럼 얘를 밑면으로 했어? 자, 밑면으로 했으면은 알파벳을 우선 써. B, C, D, M 이렇게 썼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B랑 연결돼 위로 올라가는 애 생각하고 얘가 밑면이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A야. M에서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M이야. 그렇게 보일까? 자, 그러면 또 다른 알파벳도 쓸 수 있어. 왜냐면 얘 옆에 있는 얘를 밑면이 있으면 이렇게 접을 거잖아? 얘랑 만나. 그러니까 N자리는 L도. 그 다음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가 한 칸 떨어져 있는 애를 만나잖아? 그럼 두 칸 떨어져 있는 애가 만나네. 그러니까 A자리에는 K도.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자, 그 다음을 또 가볼게요. 자, 얘랑 그럼 마주보고 있는 면은 누굴까를 생각하는 거야. 얘랑 마주보고 있는 거, 얘를 세웠지, 내가? 얘를 이렇게 세웠잖아? 밑면에 있어서. 그러면 얘가 윗면이 되는 거야. 세우고 또 접었을 거야. 네. 요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게 윗면이 됐어. 자, 윗면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LK를 내가 써놨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얘가 윗면이니까 남은 E랑 F가 요 자리겠지. 근데 L이랑 연결되어 있는 애가 E니까 여기가 E야. 여기가 F야. 겁나게 어렵죠. 이렇게 알파벳을 니네가 쓸 수 있어야 돼. 다른 애들도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쓰겠지. E랑 만나는 게 누구겠어? G지. 얘 G. D랑 만나는 애가 이제 누구겠어? 지금 나타내고 있고 H지. 네. 그렇게 해서 여기가 H. 이해되고 있어요? 겁나게 어렵죠? C랑 만나는 애가 I야. B랑 만나는 애가 J야. 이런 식입니다. 어렵죠? 이러면 알파벳을 다 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알파벳을 다 썼어. 이제 시키는 대로 이제 문제를 B랑 뭐가 같아요? J. 네. 자, 이제 시키는 대로 이제 보는 거야. 얘 이름은 당연히 뭐겠어? 정육면체겠지. 자, 꼭지점 A와 겹치는 꼭지점이 누구니? 그래서 K를 쓰는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면 BCDM. BCDM이 어딨어? 내가 아까 밑면으로 한 거였죠? 그거 평행한 면이 윗면이죠? 그럼 윗면은 뭐라고 써야 돼? 여기 알파벳으로 써야 되니까 LEFK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 네. 우와. 네, 알겠어.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되겠죠? 네, 이제, 물 마실 분들 갔다 오시고, 우선은, 알았어, 잠깐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보려고. 83까지 해야 되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와, 날아간다. 지금 다녀오세요. 네, A, B, C, D, E, F, G, H, I, J, K. 그래서 저 팔을 거. 왜 안 와? 와야지 하지. 하연이 안 왔, 하윤이 안 왔잖아, 하윤이. 화장실 너무 무서워요. 어제 화장실 너무 예쁜데 어떡하죠? 시끄러. 너 가면 할 거야. 아, 너 가면 할 거야. 급하면 해야 해. 가야 돼. 선생님 그림 그려주세요.
그려줬잖아. 그럼 너무 뭘 그려? 구려요, 그림이. 야, 이 정도면 됐지. 다시 그려요. 사람 그려주세요. 사람을 나 그림 못 그려. 좀 그려주세요. 선생님. 아, 나 선생님 잘 그렸어요. 어, 아까 선생님. 야, 선생님 한 번만 그려보면 안 돼요? 뭘 자상을 그려? 한번 그려주세요. 자상 선생님, 눈라면에다가 머리카락 한 거다 그리면. 머리를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 내가 머리를 숫자로 그려요. 안경 만들어 놓고 네모나무같이 저거 만들면. 사진 찍어가면 안 돼요. 너무 귀여운데. 눈 만들어 놓고 그 강렬한 인상, 그 강렬한 인상을 남겨야 돼. 그거 화내는 여기는 강렬하게. 삼자. 아, 강렬하게. 뭐, 코는- 원숭이. 아, 코가 문제네. 코. 치약보다. 네. 옆에가 오, 닮았다. 선생님이 저렇게. 오. 내 수준은 요 정도? 정말 닮았어요. 네. 선생님 어제 머리카락에 공중 모양을 하는데. 내 수준은 요 정도? 닮았는데? 근데 나 생각보다 잘 그리는데? 나 생각보다 잘 그리는데? 아니, 네, 너무 하찮아요. 하찮다니요. 아, 하찮은 게 귀엽다는 뜻이에요. 아, 왜 그 하찮은 게 왜 귀엽다는 뜻이야? 그냥 하찮게 아, 아우, 나 니네 말을 이해를 못해. 왜 하찮은 게 귀여운 거야? 칭찬이에요. 그래? 잘 모르겠어. 왜 하찮은 게 왜 귀여운 거야? 근데 뭔가, 어. 뭔가 귀엽다. 약간 그래, 누가 그래, 이상한 거. 이해를 못하겠어. 아, 그게 하찮다야? 네, 난 전혀 못 알아듣네. 순수하다 이 뜻을 모르는 것 같아. 자, 이제 얘기를 할게요. 정팔면체만 얘기하고 이제 문제 푸시면 돼요. 자, 정팔면체는, 그거 시간에 먼저 달라. 자, 대충 제가 뒷면은 점선으로 표시를 하시고, 자, 여기도 뒤에가 점선으로 표시되시고, 이런 모양이 정팔면체예요. 다 끊겨있어요, 자, 그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제가 불편해. 20번에 아, 조용히. 아, 자, 20번에 제가 알파벳 다 써놨어요. 지금. 이 알파벳을 여기다 쓰는 거야. 그것만 알면 돼. 근데 규칙이 있어.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반띵해. 그럼 얘가 위에야. 얘가 밑이야. 이건 이해하시죠? 그럼 거기에서 꼭지점을 먼저 정해야 돼. 근데 꼭지점은 무조건 꺾이는 얘야.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가 제일이야. 여기도 밑에도 꺾이는 애가 있죠? 여기가 무조건 2야.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옆에만 알파벳 쓰면 되잖아요. 옆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S자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A, B, C, D를 쓸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돌리는 거야. 어디서 먼저 시작하든 상관은 없어. 내가 여기를 A라고 시작해도 되고 여기를 A라고 시작해도 돼. 시작점은 중요하지 않아. 아무데나 옆에 A라고 했으면 순서대로 쓰는 거야. A, B, C, D. 그대로 다시 순서대로 쓰는 거야. I, H, G, F. 어렵진 않아. 이해되실까요? 그거는 옳지 않은 거.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알파벳표 써서. 그래서 그 얘기 해주고 싶어서, 네, 얘기를 한 거고.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숙제는 83까지 낼게요. 83까지요? 네. 어려워요. 네? 얘들아, 뭐 크게 없어. 아니, 다음 시간에 낼 거예요. 네. 오늘 수요일이잖아. 금요일에 좀 더 내려고. 왜 시간 나면 풀어먹고, 뭐.